안녕하십니까. 고고 여명TV의 여명입니다. 고고 여명TV는 시사평론 방송인데 지난 미스터로2에서 전유진이가 공정과 상식에 의해서 비공정으로 탑7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 울분에 의해서 전유진을 지키고 키우고 전유진이가 국내 가요계를 평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전유진만 찍는 방송입니다. 이 고고 여명TV는. 그리고 이제 현역강하고 미스터3 그거는 고고TV가 전유진이 출연하면은 전유진을 위해서 방송을 할 것이고, 다른 방송도 좀 해볼까 합니다. 다른 가수를 위해서. 약 한 달 전부터 고고TV가 다시 전유진 편을 찍는데요. 전유진이가 이렇게 아름다워졌나 하고 찍기 시작했죠. 그 이후로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요. 그 어떤 분은 보면은 전유진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지 마라. 편파 방송 하지 마라. 내 이런 방송을 들어야 하나. 그런 댓글이 달리는데요. 시사평론 하다가 돈 못 버니까 이리 옮겼나 보지. 그런 방송, 그런 댓글 달리는 거 싹 탈퇴시켜버립니다. 고고TV가 전유진을 위한 방송을 해가지고 돈 번 적 없어요. 이렇게 몇천 명 봐가지고는 그 광고 수입이 없어요. 그리고 광고 전유진 방송 2년 반 전 초기에 그 미스터로 2에 그 공정한 비공정한 심사를 보고 탈락시키는 걸 보고 그때 내가 몇몇 분들한테 고고TV의 자율구독에 몇만 원씩 좀 보내주시고 보시라 해서 그때 몇십 명이 보내셨어요. 그분들을 위한 방송이에요. 밑에 빨간 줄 건 것을 유튜버 이 세팅을 우리 아들이 해놔가지고 그런 거 어떻게 고칠지도 몰라요. 고고TV는 고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달 반 동안 전유진 편을 다시 방송하는데 전유진을 위해서 돈 번다 하는 몇몇 분들의 댓글에 달려가지고 기분이 나빠요. 돈도 안 보내주면서 솔직히 한 달 반 동안 만 원도 후원 받은 적이 없어요. 또 전유진 초기에 잠깐 그랬지. 향후 앞으로 좀 협조를 부탁드릴 텐데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안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고고TV가 뭐하러 이런 방송을 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돈 안 벌려요. 시사평론 몇백 몇천 명만 봐도 후원은 꽤 들어와요. 이거는 그런 방송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냥 전유진이가 최소한 국내는 평정하고 그 다음에 이 현역강이 한일 대항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한 센세이션과 시청률과 그죠 대스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유진을 편애하면서 찍어대는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전수경 PD가 기획 의도를 말씀드렸고, 전수경 PD의 기획 의도라면은 전유진이가 안성맞춤이고 톱7에 안 들어갈 수가 없다 하고 말씀드렸고, 이번 방송은 서혜진 대표하고 그다음 노윤 작가, 크리에이터 작가 노윤, 현역가왕의 작가 노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를 봐도 지금 현재 벌써 녹화 1, 2차 녹화가 끝나기로 알고 있는데요. 11월 28일 이거를 내가 11월 20일쯤 녹화를 하는 거니까 현역광 녹화한 게 방송으로 나오는 게 며칠 남겨뒀을지 모르겠으나 센세이션한 애들이 몇몇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요번에 모든 기사와 이면을 보니까 전유진을 섭외하려고 노윤 작가하고 서혜진 대표가 전유진을 섭외하려고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죠? 그러면은 바트제는 아니더라도 전유진에 대해서 페이버가 분명히 있어요. 미스터로2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전유진 쪽에서는 아마 처음에 망설였나 본데 이런 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일 대항전이죠. 그죠? 한일 대항전이라는 그 하나 자체가 방송이 되기 시작하고 또 일본으로 왔다 갔다 오고 이쪽으로 오고 그러면은 그 자체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전유진은 무조건 여기서 탑7에 들어가고 대표성을 띄어야 됩니다.
그게 전유진이가 행사에 나가서 한 번 행사에 나가면 1,000만 원, 1,500만 원 받는 거나 본데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아셔야 돼요. 전유진이 낭낭 18세, 18살이죠. 그 상품성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저 일본의 아이돌들을 보면은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그 얼굴 형태가 좀 다른데 일본 아이돌들을 보면은 전유진 같은 얼굴이 먹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유진 같은 애가 만약에 일반 K-팝 아이돌이라면 먹혔겠으나 우리나라 K-팝은 대단히 현대적으로 가죠. 세계화 얼굴을 갖다가 내놓죠. 그죠? 전유진은 고전적인 얼굴을 갖고 있으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아직까지 전유진 같은 얼굴이 먹히는 나라입니다. 그 일본의 대표적인 아이돌이나 또는 대표적인 스타들이 전유진 같은 얼굴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거를 빅뱅의 대성이가 빅뱅 대성 붉은 노을 부른 붉은 노을이 그게 그 트로풍이 꽤 깔려 있죠. 대성이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또 이 서예진 대표나 전수경 PD나 노윤 작가가 그런 걸 캐치 안 했을 리가 없어요. 따라서 전유진이가 이리야 기존 프로 가수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거기서 센세이션을 일으킬 겁니다.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 대항전으로 프로그램의 지향점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고TV 말을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틀려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노윤이 작가, 크리에이터 작가, 현역가왕 작가 노윤하고 서예진 대표 의도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노윤 작가가 칠문칠답을 해요. MBN 매일경제한테. 그래서 노윤 작가가 현역가왕의 기획 및 탄생 과정을 밝혔다. 이 기획 및 탄생 과정에서 목표는 일본 대황전이에요. 미리 제의를 해가지고 일본 가요계한테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가수들 섭외가 들어간 거예요. 가수들 섭외. 근데 미스터롯2에 출연하는 그런 여가수들 가지고는 일본 엔카 못 이깁니다. 일본 아이돌. 그 노윤 작가가 말하기를 이 불타는 트롯맨이 일본판 트롯걸 인 재팬 한일 양국 대표 트롯 가수와 대결을 펼치는 트롯 한일전 제작이기까지 절절한 진심이 느껴지는 칠문칠답을 제작진을 통해서 밝혔는데, 자, 첫 번째 서바이벌 예능인 현역가왕을 기획하고 론칭한 소감이 뭐냐 그랬더니 노윤 작가가 여러 차례 트롯 오디션을 해봤는데 한 번쯤은 현역 가수들끼리 제대로 한번 현역 가수들끼리 제대로 붙어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역 트로트는 사실상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핵심인데 기존 오디션에서는 여러 부서 중 한 부서로만 다뤄졌고 현역들의 치열한 삶을 보면서 그들끼리 붙여놓으면 어떤 이야기, 히스토리 나올지도 몰랐다. 히스토리가 나올지 궁금했고 진짜 찐하고 치열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기존 오디션에 비해서 서바이벌 요소를 강하게 포맷을 형성했다. 그래서 눈물, 콧물 뺐다 그러죠. 눈물 흘리다가 콧물 흘리다가 웃다가 쓰러지고 지금 이랬다 그러죠. 아직까지는 1회가 방송이 안 됐으니 어떨지 모르나 어느 정도는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일 대항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뭐 국가대표는 아니지만 우리 스포츠나 또는 뭐 기라성 같은 그 전설적인 가수는 안 돼도 이 한일 대항전에서 탑7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대단한 상징성을 갖는 거예요. 이런 게 없었어요. 모든 가요계에서. 그래서 일본 방송 사상, 일본이 지금 트롯 인 재팬이 지금 한창 예선을 하고 12월 5일부터 방송한다 그러죠. 일본 방송 사상 초유의 대형 오디션이라는 점, 여성 가수들이 대규모로 오디션을 한다는 점, 일본에서,
한국보다 일본이 더 센세이셔널한 화제성이에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이 현역광에서 탄생한 탑7은 트롯걸 인짝팬 탑7과 2024년 트로트 한일전에서 맞붙게 된다. 그래서 트롯 한일전이 매우 궁금하고 그 기획 자체도 자기들가 궁금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게 뭡니까? 스포츠나 모든 거에서 스포츠. 그죠? 한일 대항전이에요. 한일 대항전이니까 일본 애들도 말이죠. 너무 재미있다고 기대를 하고 흔쾌히 수락해서 승사됐다. 그래서 노윤희가 말하기를 현역강 참가자 선정에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뭔가? 이게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원이 너무 많으면 트로딘 짜펜같이 인원이 많으면 33명으로 제한을 했고 33이 중요한 거예요. 30명 할 수도 있고 34명 할 수 있는데 왜 33명을 했을까요? 그게 한일 대항전의 한국의 자존심이죠. 33인 대한독립선언. 그런데 섭외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현역 강을 통해 스타 탄생의 신화를 쓸 수 있다는, 죄송합니다. 섭외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현역 강을 통해 스타 탄생의 신화를 쓸 수 있는 가수인가였다. 그래서 현역 트롯 가수들을 모아서 명단을 보니까 대중을 열광시킬 수 있는 가수가 누군가. 그러면서 수차례 인선 작업을 했고 또 대중이 요새 핫하게 반응하는 팬몰이도 있고 덕후몰이도 있고 현역과 비교적 인지도는 낮으나 현역 과항을 통해 하룻밤 사이에 소위 말하는 벼락스타가 될 수 있는 가수 두 가지를 정리했다. 지금 그 전유진 같은 경우는 덕후가 있죠. 그 미스터로 출신 중에서 가장 핫한 나이가 지금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미스터로 1은 송가인이고 미스터로 2는 은가인인가요? 은가인이가 요새 많이 핫하죠. 나머지는 핫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송가인 같은 경우는 국악풍을 아주 깊고 찢어지는 노래를 가지고 지금 거의 정상에 섰고 정상급에. 은가인 같은 경우는 얼굴도 동글동글하고 귀엽게 생기고 재개발하라고 그런데 전유진 같은 경우가 이제 낭낭 18세에 튀어오르고 그죠? 그 끼를 요새 많이 발산하고 있더라고요. 끼와 까가 나오고 있죠. 전유진이가 훈련해서 되는 거지만은 그 훈련 더 시켜야 돼요. 근데 솔직히 전유진은 그런데 자신감을 점점 갖죠. 그 행사장 가서 돈 벌고 또 방송 섭외도 많고 또 미모는 날로 아름다워지고 한창 예쁠 나이죠. 낭낭 18세가. 그런데 전유진도 기존 가수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노윤 작가나 서혜진 대표가 말하는 것이 인지도도 비교 없지만은 현역 강을 통해 하루아침에 벼락스타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참여시켰다. 제가 여기서 좀 꺼림칙해요. 하루아침에 벼락스타가 될 수 있는 가수는 아이돌급의 과거 아이돌에서 활동하면서 트롯으로 전향할 수 있는 가수, 트롯계에서 신성 트롯계에서 활약하지 않은 가수가 나올 수 있다. 그럼 그 출연자하고 전유진이하고 아마 경쟁을 하지 않을까. 탑7 들어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참가자들을 대회비로 했는가 그걸 물었더니 궁금해요. 호기심을 유발하려고. 숨겼다가 방송에 짠 하고 나면은 더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은 참가자가 있기도 하다. 그죠? 이게 전유진 같은 경우일 거예요. 김다현은 아니에요. 걔는 김다현인가 정다현인가 청학동 딸. 그래서 이 전번에도 내가 한번 방송했지만 대성이를 갖다가 그 심사위원으로 뽑은 거 뭐 남진이도 있고 뭐 주현미도 있고 심수봉도 있고. 근데 심수봉 같은 경우가 전유진 같은 그 음색과 전유진 같은 그 음률을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심수봉이 되게 심오하죠.
그래서 전주진이가 선곡도 잘해야 되고 지금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벌써 녹화 끝마쳤지만 계속 이거 하나로 승부 봐야 돼요. 그래서 한일 양국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한일 양국 관계에 경험과 시각이 있는 마스터를 원했고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다 보니까 만장일치로 대성이었다. 빅뱅의 대성이었다. 대성이가 워낙 친화력이 좋고 일본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또 한국, 일본 양국에서 톱 가수였고 그렇게 하죠.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게 지금 대단해요. 일본에서는 지금 보면은 트로트인 자판에서는 일본 애들은 말이죠. 그리고 판권은 우리나라에서 일본한테 넘기는가 본데 우리도 가지고 물론 일본 최대 방송인 후지TV하고 자회사인 넥스토 NCH 재팬에서 제작하고 후지TV와 일본 최대 위성 방송인 와우와우 최대 플랫폼은 이 아베바 등의 아베마의 세계 채널에서 동시에 방송한다. 일본 파괴력이 크다는 거죠. 일본에서 인정받으면 전유진은 일약 대스타가 되는 겁니다. 김연자 같은 경우는 능가하죠. 그죠? 근데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신동엽이가 사회를 본다 그러죠. 걱정이 돼요, 전 솔직히. 신동엽이가 너무 까불까불하죠. 신동엽이가 이런 대형 연예 예능을 갖다가 처음 접하죠. 사회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신동엽이 캐릭터는 여러분들이 다 알죠. 다 아시니까 그건 말씀 안 드리고 이 사회자의 영향도 큰데 신동엽이가 동엽이 너 잘해라. 너 전유진이 안 밀어주면 말이야. 응아가 혼낸다. 시사평론가 가지고. 그래서 이 전유진이 요번에 무조건 여기서 현재 보면 말이죠. 서혜진 사장, 전수경 PD, 노윤 작가 타겟이 전유진으로 갖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전유진 화이팅! 포에버 엔드리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